고의 입증이 이런 이제 조사 결과만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니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을 조르지는 않겠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법이 좀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기군님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런 분들을 경찰이 어떻게 사전에 좀 발견을 해서 제지를 할 수 있느냐? 경찰관이 네. 그 불신 건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법제도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이죠. 네,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슈를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프로와 함께하는 인터뷰, 푸터뷰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첫 나와주셨는데 저는 사실 뭐 전화도 예전에 많이 드리고 자주 네. 뵀지만 오늘 이 시청자분들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그 범죄 문제, 치안 문제, 그리고 형사 사법 시스템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작동하느냐 등을 평가하고 분석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안보에 관한 문제, 그 에너지 안보, 더군다나 기후 위기에 관한 것도 정책 개발과 재원 등을 준비하고 있는 이웅혁이라고 합니다. 현재 건국대 경찰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명함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나? 전화번호는 이렇게 가리고 저희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경찰 기자를 오래 했지만 사실 경찰 기자 중에는 교수님께 전화 한 번 안 드려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는데 저도 이제 경찰을 아끼고 이제 사랑하는 입장에서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푸터뷰는 최근 계속됐던 이 강력범죄 관련해서 특히 이제 신림동 그 등산로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그 살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많이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이름하고 사진은 공개가 됐는데 요렇게 공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그 특강법 8조 2에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요. 그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과연 공개할 만하냐, 이 요건에 부합하느냐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또 이 네 가지 요건에 다 이제 부합이 된 상황이 하나의 배경이 되겠죠. 네, 네. 즉 아주 흉포한 범죄이고 네. 또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을 만큼 증거도 뚜렷하고요. 네. 더군다나 공적인 목적,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범죄를 했느냐라고 네. 하는 것은 국민이 자연스럽게 알고 싶어하는 또 알 네. 권리이고요. 네. 뭐 이런 등등을 조합해서 내부인 4명, 외부인 4명 등의 일정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네. 전격적인 이제 얼굴 공개가 이루어졌고요. 네. 다만 조금 특이했던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머그샷 자체에 대한 공개를 네. 이 최 씨가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점. 네, 네. 과거의 다른 사례에서는 상당히 조금 움츠리거나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네. 지금 30세의 최윤종. 최윤종 이름 네. 그리고 좀 머그샷이 지금 보여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피의자가 그 직접 동의를 해서 머그샷을 찍은 게 아마 제 기억엔 두 번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네네. 한 번 공개되고 이번 두 번째인 걸로 아는데 그 지금까지 보도된 걸 보면 이 최윤종이 강간 미수라고 이제 뭐 주장을 했다 아니면은 뭐 그러고 뭐 뜬금없이 갑자기 뭐 쾌유를 빈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약간 그 살인을 부인하는 듯한 묵 조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는 뭐 이런 보도도 있고 한데 이런 식의 진술 태도는 약간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일단은 지금 본인의 그 양형 자체를 네. 가장 그 최대한으로 일단 낮춰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성폭행 자체도 사실은 성공을 못해서 미수에 불과했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 상황도 미리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발적이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른바 그 금속형 무기, 너클이라고 하는 네. 것으로 이마 부위를 공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네. 사실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 네. 또 충분하지 않냐라고 한 논의도 있었는데 네. 그 최종 부검 결과는 아니지만 1차 소견에 소견에서? 의하면 사실상 그 경부 압박 질식사 네. 결국은 의도를 갖고 목을 졸랐다라고 하는 행위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살인의 의도, 계획이 분명한 네. 확정적 고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도 가능하고 네. 이것을 또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그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급소, 네. 또 살인 네. 뭐 이런 등을 그 검색한 점 등으로 봐서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는 확정적 고의라고 충분히 인정할 네. 만하지 않는가 추정을 해봅니다. 네. 급소는 아마 저기 그 전에 있었던 저기 그 신림동 그 칼부림했던 그 피의자가 아마 급소를 검색했던 것 같고
이분은 아마 성폭행, 뭐 살인, 너클 이런 네. 거를 검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확정적 고의가 있다라고 볼 것이 충분한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의도가 없다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럼 이러한 단어들을 검색했다는 그 경찰 조사 결과가 이 최윤종의 약간 범행의 목적을 약간 증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죄명 그 자체도 네. 강간 살해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 네네. 또 안타깝게 또 피해자가 사망을 한 숨지셔서, 이런 네. 일도 있었지만, 근데 이것을 또 범죄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른바 그 급습형 성 범죄 목적도 갖고 있고 네. 살인이라고 하는 목적도 동시에 그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제 그런 추정을 하는데요. 네,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범죄자는 상당히 그 잔인하고 네. 또 그 상대방 그 피해자를 사람으로 이렇게 간주하기보다는 네. 단순한 물건처럼 보게 되는 그냥 물화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검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적인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네. 이른바 그 욕정 살인 뭐 이런 모습으로 또 나쁜 식으로 진화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런 양상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또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불법 사이트를 이렇게 많이 찾아갔다. 네. 그런데 과연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성폭행과 관련된 행위가 연관이 되어 있었고 네. 또 목적도 분명한 살해라고 한다면 네. 성적인 목적도 동시에 갖고 있고 네. 살해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억제감, 권력에 대한 통제 네. 등이 그 조합되어 있는 네. 그와 같은 좀 범죄자의 동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그 고의 입증이 요런 이제 조사 결과만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게 좀 수사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을 졸랐다는 행위가 이거를 고의를,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해서 이제 목을 졸랐다와 내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저항해서 목을 졸랐다는 약간 다른 거잖아요. 법리적으로는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 목을 조르는 행위 자체가 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을 조르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목을 조른다고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네. 사실상 그 생명권에 대한 분명한 침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에 예를 들면 경부 압박 질식사가 네. 그것이 아니고 무슨 다른 바위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닌 이상 그렇게 됐다든가 네, 네. 또 다른 무거운 물건에 의해서 압박이 돼서 사망이 됐다라고 하는 만약 극단적인 그런 사례라고 한다면 네. 뭐 고의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네. 지금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검색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공격하는 그 행위 자체 네. 그것도 사실은 이런 것을 함께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도 되겠죠. 네. 즉 너클 같은 그 경우에도 네.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너클만 사용을 한 것도 사실은 미필적 고의에는 나와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걸 보게 되면 그 흉기와 다름없습니다. 이게 네. 장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이 이제 최근에도 그 사건이 좀 있었죠. 그 안화골절이 돼서 뭐 실명을 하는 네, 뭐 네. 이 너클을 사용해서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마 부분에 또 심각한 공격 행위를 했고,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직접적인 그 사인은 도구 압박 네라고 하는 거지만, 네 네. 그리고 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성적인 목적하고도 연관돼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뭐 이런 등등이 중요한 고의 입증의 네. 기초적인 단서들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요 최근에 일상생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좀 강력 범죄, 특히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제 통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빈번하게 좀 발생을 해서 당정에서 여러 대책들을 좀 내놨습니다. 제가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의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공공장소에서 뭔가 남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거를 금지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죄가 입법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견도 사실은 나오기는 해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이게 좀 법이 좀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구성 요건을 네. 조금 세분화해서 아마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를 들면 공공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네. 상해 또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예견되는 흉기의 소지, 네. 뭐 이렇게 아마 지금 규율을 하게 되면은 네. 여기에 상당 부분 의율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만 지금 잠깐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네.
소지한 것만으로 뭐 처벌이 되겠느냐. 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항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약도 소지하는 것으로만 처벌되죠. 네. 또 그 아동에 등장하는 이 음란물도 소지만으로도 네. 역시 그 처벌이 됩니다. 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만큼 위험한 물건 자체는 실질적인 위험성의 발현과 네.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법리상으로는 사실상 이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네.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주방용 목적 또는 자신의 뭐 예술 공부의 네. 목적 네. 그거는 사실상 여기서 제외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법리상으로는 사실상 뭐 특별히 문제가 될 수는 네. 이제 없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지금 이런 그 당정에서 이와 같은 법안을 얘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네. 지금 약 한 달 동안 네. 20명 이상의 네. 사상자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이게 안보적 침해와도 다를 것이 없다. 많은 사상자가 난 것뿐만이 네. 아니고 일반 그 시민들이 행동에 있어서 상당한 이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갖고 있는 거는 네. 이건 그 실제의 어떤 테러 발생과 사실 다른 건 없는 것이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그 입법적인 미비, 즉 처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살인 예고라든가 또는 인터넷 암시글 이것은 네. 법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사각지대적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뭐 보완 작용으로서 뭐 이런 법안에 대한 입안을 지금 검토 중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시행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게 흉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이걸 공개적으로 들고 있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이게 네네.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런 분들을 경찰이 어떻게 사전에 좀 발견을 해서 뭐 이렇게 제지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더라고요. 이건 네. 좀 이런 부분에 실효성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점이 저는 아주 그 중요한 점을 네. 우리 권 기자가 잘 지적을 했습니다. 네. 가능한 방법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경찰관이 네. 그 불신 건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법제도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 추가적인, 네.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네. 그 불신 건물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불신 건물 대상자가 네. 거부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은 법 규정과 판례가 해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며칠 전에 사실 네. 합정역에서 네. 또 50대 그 남자가 전철에서, 네. 네, 네. 그 흉기에 준하는 물건을 갖고 있었을 때 네. 만약에 그 사전에 이상한 감지가 돼서 경찰관이 그 백팩을 예를 들면 열어서 수색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불법이 됩니다. 아, 불법이 그죠? 되네요. 네.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동의를 안 네, 했기 그래서 때문에. 이게 불신 네. 검문을 좀 실효적으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네. 이와 같은 흉기라든가라고 하는 것에 찾아내서 사실은 압수하고 네.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것이 가능하죠. 소위 말해서 우리식의 그 소위 동의 없는. 불신 검문 자체가 네.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저는 가장 그래도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선 불신 검문 자체의 실효화. 네. 결국은 여기에 있어서 또 뭐 인권 논란에 관한 문제가 될 그렇죠. 수도 있지만 네. 결국은 그 공중 다수의 그 안전이 더 중요한 것인지 네, 네. 이에 대한 결국은 형사 정책적 선택 네. 뭐 그런 것이 좀 필요하면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그 범죄적 토양이 바뀐 상황에서는 네. 그런 좀 전향적인 제도의 도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적 논의가 좀 계속 돼야 될 측면이 네. 있는 부분이네요. 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시민들을 또 불안하게 했던 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살인 예고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게 사실은 불안함을 더 증폭시킨 측면이 있는데 이게 뭐 다 구속된 사람들도 있고 한데 물어보면 뭐 그럴 의도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글을 올리게 되면 공중 협박죄로 처벌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실제로 처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법안이 또 필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상태에서 좀 애매한 부분에 있는 사안들이 꽤 있었던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특정 장소에 가서 칼로 많은 사람을 살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럴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 준비한 행위도 없었으면 네. 살인 예비죄에 대한 의율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단순한 협박에 대한 의율도 불가능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과연 이제 이 사람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네. 그래서 그 범죄의 억지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역시 있기 때문에 네. 그 공중국 협박죄라고 하는 것을 신설을 해서 네.
공중에 대한 공포심을 자아내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네. 하나의 그 상징적 그 메시지로서의 그 입법 방안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구체적인 그런 예고를 인터넷이나 어떤 공중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는 것 자체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또 한번 대책들 쭉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언제나 이제 그렇듯 높은 상황인데 그 지금 이제 어제 발표한 담화문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요게 이제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뭐 법무부에도 지금 입법 예고를 이미 한 상황이기는 한데 뭐 요로 엄벌이 필요하다 이거에 뭐 반대하는 국민은 없겠지만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요거에 반대하는 의견도 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뭐 이 자체에 대한 뭐 반대라기보다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번 그 사건의 본질하고 네. 이 가석방 없는 종신제하고 네. 이게 그 어떻게 본다면 본질이 딱 맞는 거냐? 이것과 그것이 맞는 거냐? 예, 네, 그 얘기 뭐냐면 가석방 없는 종신제 자체의 논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 왜냐하면 그 사형제에 대한 그 대체 그 형벌로서 네. 상당히 논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것은 사실상 그 사회적 그 사형이나 다름없다라고 네. 하는 점 또는 지금 그 사형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위헌적인 뭐 네. 이런 요소들이 네.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 가석방 없는 종신제 역시 네.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네. 또 예를 들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네. 그리고 필요한 특별한 그 교정시설의 문제 네. 뭐 등등의 그 관한 것과 더불어서 아니 그 형벌의 존재 목적은 네. 사실 재사회화를 위한 것인데 네. 그러면 이것이 논리가 좀 안 맞게 되는 것이 되고 네, 네. 교정 철학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럼 교정 철학을 다 포기해야 되느냐 뭐 이런 등등에 관한 별도의 논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발생하는 사건에 이게 맞춤형 대안이 되겠느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리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죠. 그 왜냐하면 그 이 사안은 이런 흉악범에 대해서 교정시설에 평생 가둬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은 사후의 얘기고 네. 지금 이러한 흉악범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일정한 네. 정책을 조금 마련을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하철도 타고 뭐 공원도 가고 뭐 등등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네. 이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에 있어서 약간 궤를 달리한다라고 하는 점.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걸 하나의 엄벌주의로 봤을 때 네. 이런 엄벌주의가 이와 같은 이제 격정범에게 네. 결국 범죄 억지적 효과가 있겠느냐. 즉, 뭐 처벌까지 다 감수하면서 네, 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문제점도 있는 네, 것이고요. 네. 그리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뭐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도입할 수 있죠. 어떤 네.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과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법안이 동시에 세트로 가야 된다. 이게 인프라가 구성돼야 된다. 이제 네, 그 네. 얘기인데요. 제가 네. 강조하는 얘기는 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시행하면서 네. 삼진 아웃 법안도 함께 합니다. 삼진 아웃.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세 번째는 가석방 없는 종신제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설령 이제 흉악범이 아니더라도 네. 만약에 첫 번째 범죄가 절도였다. 그래서 유죄를 받았다고 칩시다. 네. 근데 두 번째 그 범죄도 절도였어요. 절도였다. 네. 그럼 유죄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3 스트라이크 아웃이니까 삼진. 그 세 번째에 예를 들면 뭐 강도라든가 네. 라고 하는 경우에 이 사람을 가석방 없는 종신제 처한다. 상당히 엄벌주의자죠. 네. 그죠? 예,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지금의 구금하는 그 수용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일정 부분 범죄 예방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 또 중요한 점은 그러면 그에 연동돼서 교정시설을 많이 지어야 되겠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강조하는 것이 정말 이런 엄벌주의로 가고 싶은 것이 이제 네. 국가의 정책이라 한다면 네. 뭐 이런 뭐 그것도 효과는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교정시설도 함께 늘리는 이러한 그 정책도 연동이 돼서 네. 인프라가 확정이 되어야 이것이 효과가 있지. 네.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것 같이 네. 그냥 가석방 없는 종신자만 처하게 되면 지금 1년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뭐 5명 남짓 될까요? 네. 뭐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 범죄에 대한 효과, 예방 효과, 억제 효과하고는 이게 무관한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저는
이 좀 체계적이고 인프라를 함께 수반하는 이런 내용을 함께 설명하면서 네. 그 발표가 이루어져야 네. 그 시민들이 구체적인 이런 불안감 자체가 없어지고 해소되는 것에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주장하는 것이죠. 네. 예방책 얘기 나와서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사실 어제 또 얘기가 나온 게 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하겠다, 이거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경찰청장이 나와서 뭐 실제로 브리핑을 했는데 뭐 인원하고 시기까지 명시를 하고,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실제로 좀 될까요? 치안 강화에? 그러니까 좀 고육지책으로 이런 발표를 일단 빨리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이해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역시 그 본질적인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일단 첫째는 과연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같이 이제 협의가 완료된 것인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지금 그 의무경찰 제도가 없어지게 된 이유도 지금 장병 자원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금 실제 군에서도 이 장병이 없어서 사단까지도 다 지금 없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지금 그 저출생 지금 그 사회에 이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가능한 현실성이 있겠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그 조금 더 효과성 면에서 봤을 때 쉽게 좀 표현해서 설명하면 여기에 오는 이제 그 젊은이들이 연령으로 보게 되면 뭐 고3이라든가 아니면 재수생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근데 그 정도의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도 뭐 한 달 뭐 남짓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경찰 제복만 이렇게 입혀 놔서 지금 치안 업무를 이렇게 투입되는 것인데 그게 과연 이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에 관한 것과 더불어서 지금 그 대한민국 국격에 과연 이제 맞는 이런 그 치안 방향이겠느냐, 어떤 그 이미지 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대한민국 브랜드 이미지하고는 조금 먼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그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서 전문 직업 경찰관을 빨리 그 채용을 하고 여기에 이제 맞는 엄격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러한 소위 말해서 값싼 노동력이라 표현할까요? 뭐 이렇게 의존하기보다는 정식 그야말로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있는 그 직업 경찰관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이 의경으로 인한 이런 그 방식 자체는 또 이번 사건의 본질하고도 연관시켜 봤을 때 결국은 이 의경을 많이 이렇게 인해 전술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범죄가 줄어들겠지라고 하는 논리와 그와 같은 기대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여러 가지 그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그냥 인원만 많이 배치한다고 해서 범죄 억지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한 실험이 있었는데 A 지역, B 지역, C 지역, 뭐 미국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순찰을 2배를 늘리고 A 지역은 B 지역은 반으로 줄였습니다. 2분의 1로 감소하고 C 지역은 동일하게 둔 상태에서 이제 1년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A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범죄도 줄고 체감 치안도 더 높아지고. 그런데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단순히 경찰 혼자서 바쁜 거, 단순히 경찰이 순찰만 늘리는 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 있었던 거죠. 즉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경찰이 테마를 갖고 주제를 갖고 다른 기관과 그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일정한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경찰끼리만 그냥 바쁜 것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함의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이제 근거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의경 8,000명 늘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에서부터 또 의경이 또 사라지게 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또 예를 들면 그 직원이 해야 될 일 자체를 의경이 하는 또 이런 폐해도 있었고요. 또 아마 그 이와 같이 의경이 가게 배치가 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그 흉악범 난동하는 업무 자체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 또 이런 뭐 불만도 뭐 있는 등등의 결국은 저는 이런 치안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임시 방편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안보 수준의 중요한 국가 정책 어젠다로 올려서 좀 진격한 심도 있는 체계적인 그런 대안과 솔루션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대통령 산하 그 범정부 치안대책 그 위원회에서 아주 심층적인 그 증거 기반 정책을 제언합니다. 뭐 존슨 대통령, 뭐 카터, 오바마,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뭐 할 것 없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안보 문제는 치밀한 분석과 이 바뀐 안보 환경에 맞는 정책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치안에 관한 그 정책은 과거 패러다임에 그 머무르는 재탕하는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한 조금 비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치안 정책의 치안 인프라의 안정적인 확대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거 약간 별개 사안이긴 한데 어제 이제 조선 그 신림동 칼부림 사건 그 피의자가 첫 공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검찰 공소 사실 이제 대부분 네. 이제 부인을 하면서 살해 고의도 없었고 이 자기를 미행한다는 피해 망상에서 이제 비슷한 또래 남성을 공격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변호인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그 내용을 어저께 정리를 해보면 네, 공소장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실들, 네, 사실들은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네.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인정을 동영상이 다 네. 나타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포인트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고 나는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일정한 반응 행위였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심신미약을 주장을 해서 건데, 이제 감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뭐 유사한 그 사례에서 지인을 끔찍하게 살해를 했는데 본인이 주장한 바는 지인 그 자체의 살해의 계획과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인 뒤에 있었던 나는 귀신을 살해했다. 뭐 이렇게 또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부 그런 판례에서는 그것이 또 인정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머릿속에 두고 하나의 감형을 노리는 변호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범행 약간 행태나 이런 그동안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사실 높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장소에 가게 된 그 경위들을 보게 되면 본인이 택시도 분명히 탔고요. 네. 또 신림동이라고 하는 장소를 특정한 이유도 분명하고요. 네. 자신이 과거에 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흉기라고 하는 것을 또 구입도 했고.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시시변별 능력은 분명하다. 네.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결과가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는 명확하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역시 이것은 하나의 그 감형을 노린 그런 아닌 전략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 치안 인프라가 좀 안정적으로 좀 확대가 돼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다시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